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시가 어제 연방 법무부를 제소했습니다. Sanctuary City,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이 Sanctuary라는 뜻, 은신처, 피난처, 성역 이런 뜻인데 중세 시대에 법률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교회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불법 이민의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는 불법 이민자 색출 추방에 로컬 경찰들이 협조를 해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라든가 소위 Sanctuary City들은 그것은 연방정부의 일이고 우리는 시민보호 경찰 업무에만 먼저 주력을 하겠다. 우리가 연방경찰의 보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주장이 서로 충돌을 하는 겁니다. 이 논쟁이 직접 충돌하게 된 것은 연방 법무부가 시카고시에게 320만 달러의 공공안전기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주지 않겠다 하고 결정을 해서 생기게 된 겁니다. 시카고시 쪽에서는 이것은 위법이고 동시에 위헌이다 라고 맞서서 결국 연방법원으로 어제 가게 된 겁니다. 이미 시애틀이라든가 산타클라라, 샌프란시스코가 동일한 제소를 해서 시카고가 지금 네 번째 제소 도시가 되었습니다. 시카고시가 어제 제소를 마치자마자 법무부의 제프 세션스 장관이 시카고는 범죄가 창궐한 도시고 정치적인 리더십이 부재한 도시다라고 강력한 공격을 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카고시와 법무부의 충돌의 원인은 무엇이고 양측의 주장의 골자는 무엇인가, 또 법적인 규정은 어떤 것인가, 이런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견 다소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무부가 각 시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인데 그게 뭐가 나쁘냐? 그 목적이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추방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시카고시는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자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이것이 불법 이민자 보호라든가 은신처 제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과 법률의 문제다 하는 것이 시카고 쪽의 주장입니다. 우선 헌법상으로 주나 시 정부의 로컬 정부와 연방 정부 간에 각각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침해될 수 없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지역 경찰들이 연방 경찰의 지시와 명령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기 구입 시에 신원조회를 해달라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한 사항입니다. 또 다른 예, 주정부가 메디케이드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연방정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시정부 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와 사이에 각각 영역이 서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320만 달러의 그랜트 기금 문제인데 이 기금은 의회가 각 지역의 사법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 입법사항입니다. 이걸 입법사항을 일개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이랄지라도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위헌이다. 그런 주장이 여기에 근거를 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문제거리가 있는데 연방 법무부가 이 기금을 주는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범법자의 이민 신분, 합법 불법 여부를 경찰이 연방 관리와 공유를 하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시카고시 경찰은 범법자가 나오든 또는 불심 검문을 하든 이민의 합법 불법 여부를 질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시의 기본 원칙은 경찰과 이민사회와의 공조체제를 갖추겠다. 이것이 이민 커뮤니티의 범죄 예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 경찰이 연방 업무인 이민 문제를 따를 의무도 없지만은 합법 불법 여부를 따지게 되면은 이민 커뮤니티와 경찰의
공조체제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런 명분입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이민이 많은 시카고에서 일일이 경찰이 합법이냐 이민이냐 물으면 이것이 인정차별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조건은 연방관리가 불법 이민자 색출 구금을 위해서 시경찰국의 모든 시설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소라든가 유치장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경찰차라든가 이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시의 입장은 이것이 시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연방 것으로 해라.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체포를 풀어줄 경우에, 다시 말해서 용의자를 석방할 경우에 연방관리에게 48시간 전에 통보를 해라. 그런 의무조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경찰 쪽에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이죠. 용의자를 영장 없이 구금할 수도 없고 시간적으로 이것이 48시간은 위법이다. 시경이 위법을 하면은 용의자가 시를 제소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 예산이 축연하게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시카고시의 또 다른 명분은 불법 이민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높다는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은 불법 이민자의 범죄율이 일반 시민의 범죄율보다 낮습니다. 고로 시경의 1차적인 존재 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연방경찰의 보조 역할이 아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시카고시의 조례 규정을 보면은 특별한 범법자 이외에는 시경찰이 연방경찰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시설 제공도 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근무 중에 있는 시카고 경찰이 연방경찰, 연방관리의 호출에 바로 응답할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소장에 보면은 연방법이나 헌법에도 법무부 장관이 시카고시의 중요한 시 정책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소가 발표된 직후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시카고를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시카고시의 정치적인 리더십 부재, 또 시카고시의 무법적인 그 도시문화 이런 것을 공격을 했습니다. 시카고시는 법적인 이민정책 수행을 돕지 않고 오히려 주민을 위험하게 하는 외국인 범죄자들을 돕고 있다.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경찰국장인 에디 존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의 안전이고 시민의 안전이지 이민경찰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시카고시와 트럼프 대통령의 악연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트럼프가 유세시에 거리 시위가 하도 격렬하니까 트럼프가 유세를 취소하고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또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트럼프 타워 앞에 있는 명예거리 팻말, 이것을 시의회가 정식으로 아주 표결을 해서 철수를 하고 띄워버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트럼프가 그 이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시카고의 범죄 만연, 이것을 아주 여러 차례 공격을 하면서 안가품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소로 시카고시와 트럼프의 악연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시카고시만이 Sanctuary City가 아닙니다. 전국의 한 300개의 도시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특히 이민자들이 많은 도시가 주로 이 범죄에 속하는데 이미 이 중에 3개 도시가 시카고시와 동일한 성격의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도시가 이 법적 조치에 합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시카고를 비롯한 Sanctuary City가 이번 송사에서 승소를 할 것이다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컬 정부의 권력은 사실은 막강한 겁니다. 좀 심한 예를 든다면 과거에 텍사스의 한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범죄가 있었는데 FBI가 이 마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우리가 직접 뽑은, 우리가 선출한 셰리프가 이것을 해결해야지 FBI, 그대들은 과연 누구인가? 여기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 Sanctuary City의 법적 논쟁,
아마도 시카고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CNN의 여론조사, 3분의 2의 국민들이 트럼프의 트윗이 국민을 오더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의 현재 지지도는 38%, 2월에 44%에서 계속 하락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도도 73에서 59%로 하락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경제봉쇄 조치에 대해서 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한은 어제 미국이 앞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가을에 있을 각 기념일에 핵실험 등 도발 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피살된 미주리 경찰의 용의자 체포를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경찰인 게리 마이클, 지난 선데이 교통 단속 중에 용의자로부터 피격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인 아이언 맥카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케냐 대선이 오늘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전에서 폭력과 부정선거가 난무해서 오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케냐는 소말리아 등 혼란 지역과 완충 지역이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권입니다. 군 훈련 중에 해병 3명이 사망했습니다. 해병은 오스프레이기의 해군 함정 착륙 훈련 중에 항공기가 바다에 추락하면서 3명이 사망했습니다. 탑승했던 23명은 구출됐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험사들이 추가로 보험 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앤섬 보험사, 네바다주 그리고 오하이오주 등의 오바마 케어 익스체인지 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블루크로스는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등에서 오히려 보험료를 낮추고 있습니다. 시카고시가 어제 연방 법무부를 제소했습니다. Sanctuary City 문제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시 경찰의 불법 이민 색출 작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 경찰은 그러나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연방 안전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시애틀 등 3개 시가 이미 동일한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시카고시의 제소에 대해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어제 시카고시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시카고가 무법적인 도시 문화를 갖고 있으며 정치적 리더십의 결함이 문제라고 공격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의 살인사건, 용의자의 변호인은 이들이 무죄를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찰은 이들 용의자를 수주 내에 시카고로 보내게 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은 용의자인 42살 라튼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낮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최고 80도, 수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수요일의 최고는 81, 목요일은 82도입니다. 금요일 흐리고 비 79도, 토요일 맑고 76도입니다.